뭡니까? 소원이 합격이에요? 소원이 건강이죠.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해야 합격도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몸이 아프면 완전히 저기 하는 거죠. 저희 와이프가 성격이 굉장히 거칠은 편인데 며칠 전에 아팠거든요. 그들이 완전히 목소리가 막 나긋나긋해진 거죠. 통화하는데 막 밥 먹었어? 그랬더니 얘네 같은 거 먹었지? 그러면 먹었어 뭐 이런 그렇죠? 그래도 건강한 게 좋죠. 우리 1월 새해 들어서 첫 수업이네요. 그죠? 그래서 월, 화, 수 수업을 들으셨고 이제 오늘 목요일인데 일단 이제 뭐 11월에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새로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강의 들으면 항상 이제 느끼는 게 뭡니까? 아직도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게 문제죠. 그죠? 수업을 열심히 듣는데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제일 많이 하죠.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이제 곱하기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7, 7이 49, 7, 5, 35 해고 이런 거죠? 자,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풀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구구단을 알아요. 구구단. 자, 근데 구구단을 만약에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고 구구단을 모르는데 제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7, 7이 49고요. 4 올라가고 5, 7은 35 해서 9 이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이거. 만약 구구단 모르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설명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은 알아듣죠? 이거 하면 그죠? 공부가 똑같은 거예요. 자, 민법을 들었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 왜 그래요? 구구단을 모르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야. 민법에 나오는 일반적인 용어를 우리가 모릅니다. 왜? 평상시 생전 쓰지 않던 얘기죠. 근데 그 무슨 용어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섞어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이게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건 뭘 알았을 때 쉬운 거야. 구구단을 외웠을 때는 너무너무 쉬운 얘기지만 정말로 구구단 모르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그런 거죠. 뭘 몰라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 해당 과목별로 나오는 용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게 맞죠. 왜? 강의 처음 듣는데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말을 내가 무슨 소리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는 되게 교만한 거예요. 왜? 자기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처음 듣자마자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구구단을 못 외웠는데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건 교만한 거지. 근데 그 용어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2달에서 짧게는 2달, 길게는 3개월, 4개월까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기간을 줄이려면 남들보다 더 빨리 그 기간을 줄이고 싶으면 남들 한 번 듣고 볼 때 2번 듣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용어에 익숙해지, 구구단이 완벽해지기 시작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응용해서 또 나누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더하기 빼기 섞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어쨌든 뭐다? 곱하기, 구구단 외우듯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그래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 과목별로 나오는 기본 용어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적응이 빨리 되고 그럴수록 수업 내용이 재밌게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에 아직 안 들리시는 분들은 아직도 뭐가 안 돼 있다? 적응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든 처음엔 어색하잖아요. 그죠? 저희 처음 보시는 분은 저랑도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 알지도 못하고 저도 어색하고. 그죠? 처음엔 다 어색한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또 뭐요? 자꾸 보다 보면 정도 들듯이 공부도 똑같아요. 자꾸 보다 보면 정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내용 파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뭐 민법이나 학개론 공법 같은 거 들으시고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직 그럴 짬밥이 안 됐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 얘기도 어느 정도 짬밥이 된 다음에 얘기하는 거야. 공부를 한 3, 4개월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 공부를 딸랑 한 2번 듣고 나서 아이고 뭐 말도 안 돼. 일주일 2주 듣고서는 그냥 집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왜? 난 도저히 안 되겠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있다 하시면 앞으로 1, 2, 3, 4월 정도까지는 열심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뭐 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이제 그 2차 과목을 세법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세법은 토요일 날 하는 구모 선생님이 하시는 공시법과 세법이 문제가 같이 합해서 몇 문제?
40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40문제. 근데 얘가 24문제 나오고 얘가 16문제입니다. 그 문제수가 적어서 항상 세법은 변두리 과목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6개 중 목표는 10개다. 항상 말씀드리면 세법은 10개 맞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걸 16개, 15개 맞을 정도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민계공 하느냐고 정신없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10개면 훌륭한 거고 요거는 아시죠? 등기법 12개, 지적법 12개, 24개 나오죠. 제가 볼 때는 공시법은 반타작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2개 맞으면 돼요. 그럼 요거 합해서 몇 개예요? 22개. 그래서 말씀드렸죠. 공시대법은 합해서 22개 정도 맞으면 돼요. 그러면 뭐 이거는 뭐 훌륭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근데 지적법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보면 지적법은 12개 다 맞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12개를. 그러면 얘는 등기법은 찍어도 되는 거죠. 막말로. 어쨌든 12개 맞았어요. 22개. 그 다음에 이제 뭐요? 공법.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은 반타작. 하면 되죠. 20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중개사법은 30개. 이렇게 맞으면 되죠. 그럼 이게 몇 개라고요? 이렇게 하면 딱 60점이에요. 10점. 뭐 다 맞으라는 거 아니잖아. 막 100점 맞으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이거 그냥 반타작 50점 맞으라는 얘기고 그죠? 55점 맞으라는 얘기잖아.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무슨 막 80점 맞아라 90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얘 75점. 얘 50점. 얘 뭐야? 55점. 이거 점수로 황당하죠. 무슨 8, 90점도 아니고 수업 이해한가 이거 학교 다닐 때 이거 맞았어 봐. 이거 눈 한 정도 감고 풀어도 이 정도 맞죠. 이거 맞으려고 아뚱바뚱 하는 거야 우리는. 그죠? 이걸 맞으라는 거요.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막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난 힘들어 죽겠네 뭐 해네. 이거 30개 맞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법은. 얘는 심지어 만점도 있어요. 만점. 중개사법은 되게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35개를 맞아버리면요 남아 돌아요. 그럼 얘는 40점 맞아도 그래도 하나가 남아. 그죠? 그러니까 2차는 어떤 분은 근데 특이하게 공법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특이하게. 그런 분들은 공법을 30개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과목이든 공시대법 3개 중에서 어느 거든 하나는 30개 나와야 돼요. 그래야 2차는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중개사법을 잘 봅니다. 합격생 중에 중개사법을 30개 이하로 맞은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이건 거의 30개 육박해서 맞은 사람들이 2차는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에도 준칙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이걸 30개 밑으로 맞아버리면 머리 아파지는 거죠. 이거 24개 맞으면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중개사법 24개 맞으면 떨어진다고 봐야 돼. 왜? 이거 24개면 얘 24개 맞아야 되는데 얘도 24개 맞아야 되고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셔야 돼. 공부를 1년을 하는데 되는 대로 이러면 안 되죠. 전략을 잘 짜서 그럼 내가 2차를 60점 맞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그러면 세법을 10개를 맞으려면 도대체 어디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짜서 거기다가 선택을 집중을 하시게 되면 이거 맞는 건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좀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신에 세법은 지금 공부하라고는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 2, 3, 4월 정도까지는 세법은 수업만 들으시면 됩니다. 굳이 남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정 아쉬우면 그래도 오늘 세법을 일주일 만에 한번 했으니까 예의상 잠깐 공부를 해준다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배운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뭐 해야 돼? 민계공 하셔야 됩니다. 민계공. 제가 왜 선생님들이 왜 민계공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4월달까지 그걸 잡아놓으란 얘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야 5월달부터 다른 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리고 5월, 6월, 7월에도 계속 민법개론만 하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차사자 민법개론, 1차 하시는 분은 민법개론, 그 다음에 2차 공법까지는, 한 3, 4월까지는 열심히 하셔서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유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11월, 12월처럼 출퇴근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출퇴근. 아침에 출근했다가 이따가 퇴근해서 점심 먹고 집에 가고 그리고 쭉 쉬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돼 이제. 그죠? 수업 끝나고 점심 드시고 나면 남은 시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가능하면 도서관에서 그죠?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있으면 딱 좋죠. 근데 원래 공부는 그 정도가 기본이에요. 아이가 아니라 기본. 근데 여러분은 기본을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합격하려면요, 하루에 예를 들면 6시간을 공부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하루 평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A는 2시간, B는 3시간, C는 4시간 공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A도 나 진짜 공부 겁나 열심히 했어. B도 겁나 열심히 했어. C도 겁나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왜? 하루에 수업 빼고 4시간, 3시간, 2시간 공부했으니까 엄청 많이 한 거죠. 근데 다 열심히 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몇 시간을 공부해 합격해? 6시간. 근데 이만큼 하고 자기는 되게 열심히 했대. 그런 분 있죠?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 근데 시험에 떨어졌대. 근데 가만히 물어보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냐 물어보면 한 2-3시간 한 거야. 그리고 자기는 겁나게 열심히 했대. 그럼 떨어졌대. 떨어집니다. 왜? 이 정도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해서 합격할 것 같으면 다 합격하고 그래요. 그럼 결국은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이 날로 먹으려고 그래. 공부는 안 하고 합격만 하려고 그래. 이 도덕심보죠 그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는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일대 벌써 1월달 됐기 때문에 벌써 오늘이 목요일 아닙니까? 금방 갑니다. 이 옷 좀 있으면 벗잖아 이거. 그죠? 그럼 반팔 입어. 그리고 지금 있는 옷 입고 시험 보러 가. 네, 얘기했죠? 긴팔 입고 시작했다 반팔 입고 긴팔 입으면 시험 보러 간다고. 금방이요. 이 옷 잘 두세요. 이거 입고 시험 보러 갈 거니까. 그죠? 얼마 안 남았어. 그 시간 동안에 빡시게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좀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기타 얘기는 다른 선생님 들으시고 보겠습니다. 우리 과목은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뭐가 있어요? 부동산 세법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아는 얘기죠. 자, 부동산 세법 그랬죠. 자, 이 세가 뭐냐면 이렇게 되네요. 조세 그런 뜻이에요. 조세. 조세 그러면 좀 어렵죠? 자, 그럼 밑에다가 있으면 뭐예요? 세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금이에요. 세금. 자, 이 법이죠. 그러니까 뭘 배우는 거예요? 세금에 관한 법을 배우는 게 뭐다? 우리가 배우는 세법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관한 법을 배우죠. 근데 세금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뭐랑 관련된 것만,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배웁니다. 그래서 제목이 부동산 세법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이 부동산에 관한 걸 배우는데 도대체 부동산과 관련된 무엇을 배우느냐 그런 얘기죠. 자, 이건 이런 거죠. 결국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부동산 중개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중개가 뭐예요? 사고 파는 걸 중간에서 거래를 해주는 거죠. 사고 파는 거. 그죠? 그러면 세금도 우리가 배우는 세금도 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뭐 할 때 사고 팔 때 관계돼서 내는 세금에 관한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내가 나중에 가서 사고 팔 때 관련된 세금을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을 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있어 보이게 뭐라고 그래? 취득한다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이거를 갖다 바로 팔지 않고 일단 뭘 하고 있어?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보유. 그죠? 보유한다고. 그 파는 걸 뭐라고 그래요? 파는 걸 양도 한다고. 그죠? 양도. 결국 이거 배우는 거죠.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했을 때 팔았을 때 내야 될 세금이 뭐니? 요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취득과 관련된 조세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면 여러 개가 있고요. 여기도 여러 개가 있고 여기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와 관련된 것만 배운다고?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 발표할 때 뭐라고 나냐면 부동산 세법 시험 범위는 부동산 관련 조세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관련 조세인데 가로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상속세는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시험 볼 때는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볼 때는 세법 20문제가 나왔어요. 공시법 20문제, 세법 20문제. 근데 이제 그 부가가치세하고 상속증여세가 빠지면서 문항수가 줄은 겁니다. 범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16문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뭐라고 했어요? 취득세. 이건 뭐 그냥 아는 거죠. 써 있는데 뭐 취득할 때 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죠? 그 다음에 등기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세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등록 면허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취득 관련 조세 이거 2개 배우고. 자,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 뭐라고 했죠?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 그죠? 자, 작년 12월 달에 12월 초에 혹시 세금 내신 분 있나요? 12월 초에. 12월 초에 세금 냈던 얘기는 지금 손 드신 분들 잘 받았다가 친하게 지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친하게 지내라고. 뭐 낸 거요? 종합부동산세. 예, 종합부동산세 낸 거요. 부자들이 낸 거죠. 밀린 세금 낸 거 아니죠? 종합부동산세. 11월 달 낼 거 안 내가지고 12월에 그거 말고 정식으로 12월 초에 고지 나와서 낸 거. 이게 뭐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건 부자들이 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팔면 다른 얘기죠? 양도소득세.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배우는 건 이거죠. 물론 여기 하나의 종합소득세라고 있는데 주가 되는 건 이 5가지가 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 시험에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얘 세 문제, 얘 한 문제, 얘 세 문제, 얘 한 문제, 얘가 6문제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딱 봐봐요. 아까 우리가 세법 목표가 몇 개라고요? 10개, 10개. 자, 10개를 맞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죠? 자, 어떻게 공부해야 돼? 다 아는 얘기야. 다 안 가르쳐도 알잖아. 그러면 얘만 이렇습니까? 이거는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어디에 보면 모든 교재 앞에 기출문제 분석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 보면 작년에 어느 파트에서 몇 문제 나왔는지 다 써 있어. 모든 과목이. 그러면 얘 세법 말고 기타 다른 과목도 앞에 기출문제 분석표를 보면 다 나와 있다는 거지. 그 심지어 어떤 애들은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취득세는 작년에 3문제 나왔죠. 그럼 2014년도에는 4문제 나왔고 그 2013년도 3문제. 그러면 그 전년도 한 거의 10년치가 쭉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얘는 무조건 3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고 얘는 5문제, 6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과목도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10개 맞으려면 요 3개가 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과목도 내 목표가 24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디에서 대충 해야 24개 정도 맞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법은 항상 얘기를 하죠. 우린 10개가 목표니까 대놓고 얘기해. 뭐만 하라고? 3개만 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주로 해라. 주로 하라는 얘기는 만약에 10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9시간은 얘를 하라는 얘기죠. 이 3개를. 그죠? 그리고 1시간 정도 얘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일단 10시간 다 이거 합니다. 일단. 그리고 저게 좀 완벽해지면 그때 가서 뭐 하는 거야? 재산 종부세도 하고 등록세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유는 그럼 얘는 뭐 양도세는 되게 중요하니까 막 내용이 중요하니까 얘를 열심히 해. 그런 건 아니에요. 얘를 많이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문제가 많이 나와. 그 이유 하나예요.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등록세는 내용과 관계없이 한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맞춰봤자 몇 문제야? 이거 2개 다 열심히 해서 다 맞춰봤자 2문제입니다. 근데 양도세는 반타작만 해도 3문제를 맞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방향이 딱 잡히는 거지. 여기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10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유난히 세법이 어렵다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세법 그러면, 세법은 계산 문제인가요? 세법은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법,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하는 걸 생각하니까 이미지가 계산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올 때부터 벌써 세법은 계산 문제니까 자기는 원래도 산수도 못했고 옛날 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나머지 공부를 해가지고 막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딱 듣자마자 짜증나는 거야. 한없이 어려운 거지 이게. 얘 계산 문제?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나와요. 한 문제. 문제는 하나 나와. 그리고 얘는 숫자가 많이 나오나요? 숫자? 세법은 숫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법 숫자 별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숫자 많이 나오는 걸로 치면 학개론이나 공법이나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공법 검표를 용종료만 하면 몇 개야? 수십 개. 그죠? 한 파트 잠깐이. 학개론 보세요. 겁나잖아. 계산 문제? 학개론은 막 7, 8개, 10문제도 나와요. 그럼 세법 계산 문제 아니에요. 숫자도 별로 안 나와. 자, 그럼 계산 때문에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은 해결해 주잖아. 우리는 계산 문제 나오면 찍어.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난 계산 문제 때문에 어려워. 이제 안 어렵잖아. 왜? 찍으면 돼. 찍어. 숫자 안 나온다니까. 숫자 많이 안 나온다. 우리 조문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편하게 찍고 가면 돼요. 앞으로 수업하시다가 제가 수업 시간에 계산 문제를 하죠. 진도에 맞춰서. 그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막 계산 문제를 겁나 잘 풀어.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신경 쓸 거 없어요. 옆에 잘 푸는 친구나 나 찍고 멍 때리고 있는 나나 시험 보러 가면 둘 다 찍을 거니까. 왜? 문제가 웬만치 공부해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가 좀 어려워요. 굉장히.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 계산 문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웬만치 공부해서는 어차피 걔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생각해. 계산 문제 나오면 이해 안 가면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아이고 다음만 찍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얼마나 편해. 그래도 10개 맞을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2개를 찍어요. 이거 계산 문제 하나 하고 오늘 배우게 되는 조세총론이 문제가 2문제가 나와요. 근데 걔가 하나는 아주 애매모호한 거. 그래 하나는 굉장히 쉬운 게 나와요. 작년에도 한 문제는 완전 기본 문제 나오고 하나는 애매모호해요. 그 애매모호 문제는 그럼 뭐 하면 돼? 찍으면 돼. 그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어. 그럼 딱 가는 거 그냥 쭉 가는 거야. 근데 그건 조심하라 했죠. 제가 세법 계산 문제 찍으라 했는데 학개론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학개론 시간에 선생님 세법 선생님 계산 문제는 찍으라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했죠. 나는 우리 학개론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법 찍으라는 얘기야. 근데 학개론 선생님 가가지고 막 내가 찍으라 했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전달 좀 잘 좀 해. 하려면요. 세법선생이 세법은 계산 문제 찍으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세법선생이 계산 문제 찍으라니 그러면 마치 학개론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잖아. 전달을 잘 하셔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개를 배운다. 그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우는 건 뭐야? 용어. 말씀드렸죠? 모든 과목은 뭐에 익숙해진다? 용어에 익숙해야 된다. 그럼 오늘 총론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기본 용어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오늘 배우게 된 내용이 나중에 요 안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공부를 잘하면 총론은 오히려 겹치기 때문에 공부 따로 안 해도 한 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모든 과목은 사실은 기본 이런 내용보다 용어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대신 정확하게 하래요. 정확하게. 그죠? 자, 그러면 자, 용어를 들어가기 전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18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18페이지. 자, 필기는 할 필요 없어요. 필기는 할 필요 없고 설명만 들으면 된다겠죠? 공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분이 있어요. 수업은 일단 들어. 근데 들으면서 줄도 치고 그리고 필기도 같이 해. 대충 들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그렇게 잘 해놓은 다음에 아시렇게 해놓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조용히 독서실에 어디 가서 조용히 혼자 앉아서 막 책을 보면서 몇 시간씩 그 아까 줄 치고 한 거 있죠. 노트 필기하는 거 정리해. 그러면서 공부해. 그럼 되게 뿌듯하고 막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공부를요, 자기 혼자 독서실에 가서 막 앉아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하면 그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 누구냐면 필기 안 하고 수업, 노트 필기 안 하고요. 책 안 보고 설명 열심히 듣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읽으세요 할 때 읽고, 그죠? 설명할 때 설명 듣고, 이런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수업을 3시간을 집중해서 듣는 거하고, 끝나고 나서 대충 듣고 집에 가서 독서실 6시간 공부하는 거고, 수업 3시간 들은 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안 하는 거야. 나가 혼자 가서 그냥 책 줄치고 막 뭐 써가면서 읽고 해야, 그래야 공부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실력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수업 시간에 무조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열심히 들으면요,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게 생각이 더 잘 나요. 그래서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니 가능하면 필기하지 말라겠잖아요. 필기 해야 소용없다고 몇 번 얘기해요. 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거요. 11월 달에 강의 들으신 분은 필기 한 사람도 있잖아. 자, 그럼 지금 강의 시작한 게 있죠. 월 화수 했잖아. 필기 또 하고 있잖아. 그럼 11월 달 어디 갔어? 어딘가 있겠지. 그럼 다음 3월 달에 또 강의, 또 필기 하겠지. 그럼 지금 필기한 건 어디 있겠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게, 그죠? 그러니까 설명 들으면, 설명 1시간 듣고 제가 끝날 때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잖아요. 그럼 생각이 난다니까? 신기하게? 근데 안 들은 사람은, 멍 때리는 사람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연히.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자, 이 세금에 관한 걸 배우죠? 그럼 이 조세가 뭔지 용어 정도는, 개념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그 세금의 정의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세금은 누가 부과할 수 있니? 그런 얘기죠. 세금은 누군가가 부과해서 걷어가겠죠. 그죠? 우리한테,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세금을 거둘 수 있나요? 뭐 고민해요. 이것도 어려운 거야? 제가 세금을 거둘 수 있나요? 아, 그럼 얼마나 좋겠죠. 전 땡큐죠. 그럼 내가 세금 거둘 수 있으면 이따 쉬는 시간에 나가기 전에 뭐라 그래. 제가 다음 달에 명절도 있고 아버님 기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두 당 10만 원씩 걷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갖다 놔야 되잖아. 그럼 나는 뭐 땡큐지. 얼마나 좋아. 원이지.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느냐? 얘네만 됩니다. 누구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잖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다 아는 얘기죠. 당연하겠죠. 얘네들이. 그죠? 자, 그럼 이 말은 세금을 얘도 부과할 수 있고 얘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만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기세는 세금이다가 아니다. 전기세. 전기세는 세금이 아니다? 지금 무비권 행사하시는 분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기분 나빠서 그런 거야? 야, 그걸 당연한 걸 물어본다고 대답 안 하시는 거야? 다행히 얘가 정답인 거 알면서 대답을 안 하면 다행인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금 안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답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분명히 머릿속에 이 사람이 있을 거라. 전기세? 당연히 세금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그런 사람들 문제죠. 전기세는 세금이 아니죠. 그럼 왜 걔는 세금이 아닐까요? 왜? 네? 그렇죠. 얘네들이 부과하는 거면 세금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들이 부과하는 게 아닌 건 세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전기세 누가 걷어가? 그렇죠. 환전. 야, 근데 어디서 물어보니까 전기세 누가 그러니까 막 갑자기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보이스피싱. 왜요?
그 사람들 여러분 뭐만 봐. 뭐가 날라왔어 집에 고지서 그죠? 그러면 전기요금이죠. 근데 거기 1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냥 돈만 봐 10만 원. 아 지난달에 5만 원, 9만 원, 이번에 10만 원, 10만 원 더 나왔네. 그리고 밑에 한국전력인지 아니면 제가 제 이름 써가지고 보냈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돈만 낸다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고지서 만들어가지고 제 이름으로 밑에 써가지고 10만 원 내세요 보내면 뭐라 그래? 아 근데 이런 것도 내야 되는 거야? 돈 낸다니까. 아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돈만 보고 밑에 뭐 한국전력인지 어딘지 뭐 한국통신인지 신경 안 쓰는 거지. 일단 내라니까 내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한전 그죠? 그럼 세금 아니죠. 수도세도 세금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세금은 간단한 거예요. 얘네들만 부과할 수 있으니까 얘네가 부과하는 것만 세금이다. 그럼 이 말은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는 뜻이니까 각각 달라지는 거죠. 자,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국세.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얘기니까 짜증나죠?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보다 지방세. 지금이라도 기분 좋게 하세요. 이따 오후에 또 민법 특강한 다음에 민법 부과한 다음에 그죠? 그때 근데 행복급 불행 시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얘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고 지자체가 부과하면 지방세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 주체 그래요. 과세 주체.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다. 다른 말로 과세권자 그러기도 합니다. 과세권자는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있는 자. 누구? 국가, 지자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직장 다녀서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하고 똑같다겠죠.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이유는 뭐예요? 돈 왜 벌어? 그렇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자금 형성하려고. 무슨 왜? 직장 돈이 와야 그 중에 얼마라도 비자금 뺄 수 있다. 이건 아니죠. 먹고 살라고. 그럼 얘들도 뭐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야 돼? 얘도 전기요금 내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걸 뭘 통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죠? 그 얘기죠. 목적은 그거죠. 자, 그러면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내? 에? 그죠? 국민이. 좋은 현상입니다. 국민.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뭐라 그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근데 국민 그러면 막 국민 그러니까 경건해지잖아 왠지. 왠지 이때는 뭘 한번 해줘.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주상의 빛난 얼과 있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국민국 현장. 그게 떠오르죠? 자, 이거는 국민인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세금을 걷어가는데 문제는 세금을 내는 당사자는 우리죠. 그러면 얘가 세금을 나한테 걷어가는 거니까 적어도 이 세금을 걷을 때는 나한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에 돈이 이면 필요해서 너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데 걷어가도 되겠니라고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국가 지자체에서 전화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이번에 내가 취득세 좀 높이려고 하는데 이거 좀 더 걷어도 되겠니? 라고 전화 받아본 적 없죠? 왜? 일일이 물어볼 순 없죠. 왜? 물어보려고 해도 전화를 안 받아. 왜? 스팸 다 스팸이에요. 그죠? 안 받잖아. 저도 전화 안 받습니다. 제 전화기 입력 안 돼 있는 전화는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기 입력돼 있는 것만 받아. 그럼 안 받아. 자기가 꼭 나한테 필요한 전화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아. 그럼 저 같으면 문자 보냅니다. 나 누군데 이것 때문에 전화 받아. 이렇게 하면 제가 보고 그 사람이 내가 맞는 사람도 받겠죠. 근데 한 번 했는데 안 받았는데 전화 안 하는 사람은 별 전화 아닌 거예요. 그럼 그냥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지. 괜히 머리 아파. 받으면 뭐야 고객님 고객님 핸드폰 전화 받을 때 고객님 잠깐 시간 되냐 왜 그러니까 막 어디서 내가 또 뭐 정보 유출돼가지고 거기서 그 영업하는 거죠. 안 받아.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한테 얘한테 물어봐 해서 대표라고 뽑아놓은 사람이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사람이죠? 그게 뽑아놓은 거죠. 내 대신 네가 해라. 국회의원을 뽑아놓는데 얘들이 대표를 안 하죠. 여기 문제죠, 이거. 그죠? 얘들이 하여튼 문제입니다, 얘들이. 그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제가 딱 국회의원 깜이에요. 딱 보세요. 일단 국회의원의 첫 번째 조건은 액면이 좀 돼야 돼. 이게 약간 강렬한 인상이 좀 딱 됐죠. 그리고 등치가 있어. 등발이. 왜? 걔들 하는 일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 나한테 이거 지키래. 의사복 지키래. 내가 딱 이거 막으면 못 와. 딱 내가 국회의원이라니까. 그리고 취미가 좀 있어요. 취미가. 아주 좋은 취미가 있어야 돼. 야동을 좋아해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야동 봐야 되잖아. 그리고 잡기에 등해야 됩니다. 뭐는 기분이야? 고스톱은 기분입니다. 왜? 쳐야지. 피망 들어가서 쳐야 되는데. 아싸, 쳐야 되죠. 그 실력이 있어야 돼. 왜? 그래 앉아서 국회의원 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지루하거든. 그리고 야동 보고 고스톱 치고 해야 되거든. 그러면 제가 진짜 적격이라니까. 딱 모든 걸 갖췄어. 뽑아만 주면. 근데 안 뽑아줘. 그죠? 국회의원.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얘가 국회가 입법기관이죠. 그럼 얘는 뭐를 해?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얘한테 물어보라는 얘기는 결국 네가 세금을 거두려면 그 세금을 법률로 세금 부과 요건을 법률로 정해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이 되었을 때만 세금을 걷어라. 그래야 조세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 법률로 제정하는 게 뭐냐? 자, 요거죠.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을 정해줘라 그런 얘기죠. 그걸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고 그래요. 즉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세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다 그런 얘기죠. 자, 말씀드렸죠. 자동차를 사게 되면 이번에 이제 기아자동차에서 K7 풀 체인지 옆에 가지고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신형으로. 자, 그러면 그 하나를 샀어. K7을. 그러면 취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낸다 그랬죠? 자, 자기 앞으로 등록하면 등록세 내죠? 자, 그러면 이 K7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재산세. 그러니까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특징이 뭐냐면 좀 물어본 대로 대답을 해. 자, 제가 재산세를 내냐고 물어봤죠? 그리고 제가 재산을 내냐 안 내냐 1번 내냐 예스냐 2번 노냐. 근데 자기들이 3번에 자동차세 만들어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물어봤는데 왜 이걸 만들어 자기가 3번을 만들어서 답을 쓰냐고. 신기하죠. 내냐 안 내냐 뭐예요? 그러니까 찍어도 여길 찍어야지 이걸 찍어야지 3번은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없는 걸 왜 만들어? 2지선에 3지선에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3번에 자동차세가 3번이라는 거예요. 자동차세 내죠. 그죠? 근데 자동차세잖아요. 저는 뭘 물어봤고 재산세는 안 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싸서 그런가? 그럼 벤츠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낼까 안 낼까요? 벤츠. 이것도 고민하잖아 지금. 아까는 차라리 K7이니까. 근데 벤츠면 종합부동산세 비싼 거니까 벤츠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얘 이름이 종합 대놓고 말이나 하지 마요. 종합부동산세라잖아. 그럼 얘는 뭐만 낸다는 거예요? 이 써있잖아. 부동산만.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종합. 이 말 뜻은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거를 각각의 부동산별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는 거요? 종합. 즉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합산해서. 그래서 종부세 특징이 전국의 토지와 주택이 뭐예요? 부동산이잖아. 왜 전국이에요? 국세라 그래요. 국세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종합이니까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종부세는 어떻게 과세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뭐 한다고요? 합산해가지고 과세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부동산만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벤츠 아니라 벤츠 할아버지라도 뭐는 안 내. 종부세는 안 내고. 팔면 양도세 낸다 안 낸다? 양도세 안 냅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는 취등록세는 내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안 내죠. 자, 땅을 사서 땅 사면 취득세 내고, 등기하면 저당권설정하면 등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많으면 종부세 내고, 그리고 양도세 내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왜 자동차는 재산세를 안 낼까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러면 자동차는 왜 취득세를 낼까요?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닌데 왜 취득세를 내? 재산세만 부동산이니까 안 내는 거고, 취득세는 자동차인데 왜 걔는 부동산 아닌데 왜 취득세를 내요? 나 지금 뭐 설명하고 있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얘기하고 있죠 이거? 얘가 뭐라고요? 법률로 각각의 세목별로 세금 부과 요건인 과세 대상을 법으로 정해주고 이 대상에 해당되는 애들만 뭘 낸다는 거예요? 세금을 낸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와 양도세까지는 다 뭘로? 법률로 뭘 정해줬다? 과세 대상을 법으로 정해준 거죠. 그러면 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법을 만들 때 취등록세에는 자동차가 과세 대상에 포함이 돼 있는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법률로 만들 때 그 과세 대상에 자동차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고 싶어도 재산세를 내고 싶어도 걔는 뭐에 해당이 안 된다?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요건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샀을 때, 무엇을 팔았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낼지를 안 정해주면 우리도 혼란이 생깁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8평짜리 원룸에 사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TV 하나 사서 TV
1,500만 원짜리 삼성 컴퓨터 TV 딱 샀더니 집에 갖고 오니까 벽이 안 맞아. TV가 커가지고 자 이걸 샀어. 1,500만 원 주고 텔레비를 취득세 내야겠네. 1,500만 원짜리 텔레비를 샀네. 지금 고민되죠? 아씨 15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 모르는데 1,500이면 비싼데 내왔네. 안 내. 텔레비는 무슨 텔레비지? 막 산악 MTV 산악 자전거 1,000만 원짜리 샀어.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취득세 안 내요. 안 내요. 정해줘야 되는 거야. 왜? 걔가 가격이 아무리 비싸건 안 비싸건 상관없는 거지. 일단 뭐에 해당이 돼야 돼? 과세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대상에 해당되는 건지 세금을 내죠. 자,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내야 될지를 또 정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안 정해주면 아무도 안 내고 버티고 있어. 그럼 누군가한테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법에 규정이 없으면 과세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자, 취득세는 누가 내겠어요? 취득세는. 단순무식하게. 취득하는 누가 내?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내는 거지. 재산세는 보유한 사람, 즉 소유자가 되겠죠. 그죠? 양도세는 양도한 사람이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기본 개념으로 해서 각각의 취득과 양도 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누가 세금을 낼지를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납세 의무자 그럽니다. 납세 의무자. 말 그대로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정해주는 거죠. 자, 정해졌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세금을 계산해야지. 얼마인지 계산해서 거둬야 되잖아요. 자, 그럼 세금 계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1억짜리 땅을 샀어. 그럼 취득세를 냅니다. 매매로 사면 취득세가 4%. 그러면 얘가 얼마 나와요? 400만 원. 이렇게 나죠. 400만 원. 자, 그러면 자, C는 지금 1억에다가 4% 곱해서 세금을 계산했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야 되냐? 이거 400만 원. 이걸 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금액?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하겠다고 세목별로 정해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과세 표준. 무슨 얘기야?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게 과세 표준이에요? 얘가 과세 표준이죠. 1억이 기준 금액이에요. 과세 표준. 그리고 이거를 다 내느냐? 100% 아니면 이걸 10%만 낼 것이냐? 그 비율 크기를 정해줘야 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세율이라고 그래. 세율. 세율.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세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은 계산 어떻게 해?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해? 세율을 곱해서 얘를 계산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출세액. 그럼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걸 구하는 거잖아. 그럼 뭘 알아야 돼? 두 개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 네 개를 뭐라고 한다? 네, 과세요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모든 세목은 다 법률로 이걸 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주구장창 이 네 가지 배우는 거죠. 취득세도 이 네 개 배우고, 양도세도 이 네 개 배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이거 계산했잖아요. 저거 거둬야 되잖아. 세금을 징수해야 되죠. 그럼 쟤는 어떤 식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것이냐 해서 마지막에 다 부과징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법은 기본 틀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세금을 냈어요. 그럼 내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세금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 차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많이 냈다고 해서 걔는 불러가지고 세무서 불러가지고 고생 많으셨다고 여기 앉으시라고 내가 특별히 아끼는 건데 중국 보이차인데 한 잔 드셔보시라고 이러고 그러면 나 10만 원 낸 나는 지하실로 끌려가야 되겠네. 너는 이거밖에 못 냈냐? 앞으로 분발해라. 이건 아닌 거죠. 자, 조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냈건 적게 냈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당연히 안 해주겠죠. 자, 그럼 중요한 거 이 세금을 내야 되잖아. 자, 세금은 뭘로 내? 뭘로 내? 세금. 돈으로 내지, 돈으로. 돈은 좀 어서. 근데 돈으로 내는 거 맞는데, 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법 만들 때, 세금은 돈으로 낸다. 법으로 이렇게 돼 있다 봐. 좀 없어 보이잖아요. 이해는 확 오는데, 너무 없어 보여. 돈. 그럼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어 보이니까, 현금. 이것도 괜찮죠? 돈보다 현금이 좀 나서 보이잖아. 근데 이항 만드는 거. 뭐라 그래? 금전. 그래서 금전 납부를 이거 중요한 내용 뭔다?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조심할 게 이겁니다. 지문상에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끝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 지문에 뭐가 들어가 있어? 원칙이란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있다?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으면 원칙이란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원칙이란 말 나오면 꼭 예외를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도 있다는 거지 예외가. 그게 뭐다? 물납이라는 게 있다. 자, 물납. 이 물이 뭐예요? 그 물 아니에요. 먹는 물 아니고 무슨 물?
물건,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현금이 아닌,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물건으로 납부하는 물납 그래, 물납. 자, 그럼 얘는 뭐겠어요? 세금 뭘로 내? 나눠낸다, 분납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조세가 물납이 되겠죠? 근데 물납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자, 배우는 것 중 물납 되는 건 재산세가 있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종부세.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뭐 기타도 있지만 주로 이제 과거 시험에 이게 언급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자, 근데 그냥 말씀드렸죠? 이건 개정이 돼가지고 얘하고 얘는 물납이 폐지가 됐어요. 양도세 물납이 안 되는 거지. 뭣도? 증여세도 물납이 안 되고. 얘도 사실은 지금 폐지가 되려고 뭐 입법 예고는 돼 있는데 통과는 안 됐어요. 현재 지금 폐지된 건 뭐예요? 현행에서 양도세하고 증여세 물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시험에 묻어서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물납이 가능하다. 그러면 땡! 틀린 겁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요게 기본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볼까요? 18페이지. 뭐 1번에 조세의 정의 나오죠? 그죠? 조세의 정의에서. 뭐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법률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부과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뭐 그거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인데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게 뭐예요? 2번이죠. 조세의 특징에서 과세 주체 나오죠? 자, 그걸 굳이 읽지 않아도 자, 보세요. 과세 주체가 뭐라고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 누구라겠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거 알면 끝난 거예요. 그건 밑에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과세 목적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아까 뭐 살림살이 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걸 있어 보이게 뭐 재정 경비 충당 그런 거 시험에 물어보진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과세 근거는 세금을 부과하는 건 막 부과하면 안 되니까 모든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 그런데 그것도 시험이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오른쪽 19페이지 맨 위에 그 밑에 화살표 하나 있죠. 화살표. 그죠? 우린 자세요. 4번 바로 위에 과세 요건이라 하면 그랬죠? 그 요건은 뭐다? 납세 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을 말하며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이 이에 해당한다.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근데 이 과세 요건을 따로 눈 감고 외우지 마시고 눈 뜨면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외울 거 없고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오잖아. 수업 시간에 막 수십 번 나와요. 그러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그 다음에 무보상성은 무슨 뜻이겠어요?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고 많이 냈건 적게 냈건 개인적 보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뜻이잖아요. 납부 방법은 자 보세요. 조세는 금전 납부를 뭐라고요?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세 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자 거기 지워야 되죠? 양도소득세 지우고 지금 멍때리지 말고 지금 지우세요. 나중에 지우지 말고 나중에 또 엉뚱거 지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해놓고 증여세 지우시고 됐죠? 저기 지워야 되죠? 다 지웠죠? 양도세하고 뭐하고요? 증여세를 지우셔라. 제가 이게 이제 정우표가 나와요. 그 분사에서 아마 거기 저기 돼가지고 이 수정 부분하고 개정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번 주 아니나 늦어도 다음 주에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나눠주면 여러분이 그거 보고 참고해서 고치시면 돼요. 근데 수업 중에 가는 건 제가 고쳐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박스 있죠? 박스. 그 박스 세 번째 칸에 양도세 나오죠? 양도세하고 물납재산까지 지워야 되죠. 분납은 지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1,000만 원 초과 지우고 공공용지 보상채권 지우시고. 됐죠? 다 지웠나요? 제가 뭐 학원에서 다 지우라고 쉬는 시간에 나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딱 책을 봤는데 지우라는 얘기는 양도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놨어. 이게 줄 친 거지 이게 지운 거예요? 줄을 치면 안 되죠. 줄 치면 중요하다고 줄 쳐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라니까 이렇게 두 줄 거라고. 이게 웃긴 게 잠깐 삐끗하고 잠깐 단 생각하면 엉뚱한 얘기 하는 거야. 엉뚱한 얘기.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니까. 다 지웠죠? 자, 못 지우신 분 이따가 옆 사람 거 보고 지우면 돼요. 근데 그걸 권하진 않아요. 왜? 옆 사람이나 본인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밑줄 쳤으면 옆 짝꿍도 밑줄 치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말고 뒷사람 걸 물어봐. 차라리 뒷사람 거. 앞이나 뒷사람. 앞뒤는 나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거든. 나하고 약간 성향이 틀린 거예요. 그죠? 옆 사람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지우셨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다? 조세의 정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거 없죠? 자, 그러면 배운 거니까 이 조세의 정의를 한번 싹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자, 세금은 누가 부과할 수 있다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국세 그러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 그럽니다. 얘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살림살이를 걷는 거고, 자, 소세는 모든 조세는 법률로 일정한 요건을 정해줘야 된다. 그걸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 과세 요건 4가지가 과세 대상, 무엇을 샀을 때, 그리고 누가 낼 것이냐, 납세 의무자, 기준금액, 과세 표준, 크기, 세율, 이 4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이게 충족이 되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내건 많이 내건 적게 내건 개인적 보상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세금은 무엇을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즉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뭐다? 물납이다. 물납은 세금을 뭘로 낸다? 물건으로 내는 건다. 자, 물납 되는데 양도세하고 증여세는 물납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배우는 것 중에서 물납이 되는 건 재산세하고 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까지만 물납이 됩니다.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총론에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하다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핀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0페이지 주제 분류 있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